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수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동북선 경전철이 이번 주 토요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추진을 선언합니다. 김포와 서울을 잇는 김포도시철도도 이번 주 토요일 개통합니다. 이렇게 땅 밑은 점점 더 편해지고 있는데 도로 위 버스는 연말까지 17개 장거리 노선이 단축되거나 분할될 예정입니다. 간선버스가 대부분인데 버스 주로 이용하셨던 분들 불편도 예상됩니다. 9월 25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한 서대문구 의원의 욕설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의회는 윤리특별위를 구성하고 징계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래 과천선 노선안이 도시철도망 계획에서 보류된 이후에 별다른 진척이 없자 역사 유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마포구청이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한 차례 부결됐던 조례안인데 이번에도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수들의 막바지 훈련이 한창입니다. 올해 창단된 성북구청 검도단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또 한 차례 구설수에 오른 서울의 한 기초의원 얘기입니다. 서대문구 의회 의원이 성폭력 예방 교육을 듣던 중 강사에게 욕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중당 서대문구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대문구 의회에서 열린 성희롱 예방 교육에서 해당 강사가 삼성에서 근무하며 겪은 성폭력 피해 경험을 얘기하자 자유한국당 소속 최원석 의원이 강의 중단을 요구하며 욕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의원은 수십 년간 삼성에 근무한 바 있으며 자신이 다녔던 회사를 모욕했다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처럼 욕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서대문구 의회는 해당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네, 저는 지금 서대문구 의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기초의원의 욕설 논란 또 일어났군요. 먼저 앞선 기사에서도 간단히 언급됐지만 이번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사건은 지난 19일에 터졌습니다. 4대 폭력 예방 교육 중 하나로 서대문구의회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진행됐는데요. 예. 당시 강사는 한 여성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해당 강사는 삼성에 근무하던 시절 자신이 당했던 성폭력 경험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최원석 의원이 강의 중단을 요구하며 소란이 일어난 겁니다. 예. 의원이 되기 전에 26년 가까이 삼성에서 일해온 것으로 알려진 최원석 의원은 해당 강사에게 삼성을 모욕하지 말라고 항의했고, 이에 해당 강사는 이미 공론화된 이야기라며 내용이 불편하면 강의실에서 나가도 좋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고 급기야 최원석 의원이 해당 강사에게 욕설을 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조금 전 최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조금 전 서대문구의 254회 임시회 폐회가 진행됐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최원석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본인의 신상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현재 사태에 대해 일단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학습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쌍방 의견 없이 일반적인 잘못으로 보도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또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삼성에서 겪었던 강사의 성희롱 증언이 다소 선정적이고 또 낯뜨거웠던 상황이라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는데 해당 강사가 듣기 싫으면 나가라며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예. 이로 인해 문제가 불거진 것이며 양방 간의 고성이 오간 것이지 최원석 의원은 강사의 자질 부족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또 예. 당시 행동과 발언은 교육 강사로 인해 시작된 것이지 또 일방적인 혼자만의 고성과 폭언이 아니었다며 다소 억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다만 법적 윤리적 책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선 지겠지만 그날 상황에 대해서는 떳떳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예. 또 당시 교육이후에 강사에게 사과를 하려 했지만 이 사과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와 같은 상황이 온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일방적인 고성이나 폭언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미 해당 사건이 여러 매체에 보도되면서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사실 오늘 10시에 예정돼 있던 임시회 폐회도 그 민중당 서대문구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의 항의 방문으로 20분 정도 늦어졌습니다. 예.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내에서는 최원석 의원의 자진 사퇴와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는데요. 예.
민중당 관계자들은 기자회견과 집회를 잇따라 열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폐회가 열리기 전에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종석 의원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대문구 의회는 문제가 커지자 서둘러 윤리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예. 민주당 이종석 의원을 비롯한 7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윤리특위를 통해 최원석 의원의 징계 여부와 징계 수준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정상 윤리특위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예. 오늘 임시회가 폐회되면 그 이후에 본회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추후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대문구 의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혜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는 기초의원들의 그릇된 행동들. 오늘은 서대문구 의원의 욕설 논란 살펴봤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에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한 자릿수 카운트에 들어갔는데요. 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1위를 탈환하기 위한 서울 소속 선수들의 땀방울이 더욱 굵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막바지 훈련이 한창인 곳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 네, 저는 성북구청 검도단이 훈련하고 있는 성남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선수들의 기합 소리가 이곳 스튜디오까지 들려옵니다. 먼저 성북구청 검도단에 대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성북구청 검도단은 올해 6월에 새롭게 창단했습니다. 10월에 열리는 전국체전까지 준비 기간이 짧았던 만큼 매주 2박 3일씩 전지훈련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전국체전에 남자부 6명과 여자부 3명으로 모두 9명의 선수가 출전하는데요. 서울시 대표 검도 선수는 모두 12명으로 절반이 넘는 선수가 성북구청 검도단 소속입니다. 네. 서울을 대표하는 검도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선수들과 직접 만나 전국체전에 대한 각오와 다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 검도단의 주장 유민석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유민석 선수 주장을 맡고 있는 만큼 다른 선수들보다 책임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 이번 전국체전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번에 100회 전국체육대회고 또 성북구청 창단 후에 첫 시합인 만큼 반드시 우승하기 위해서 선수들 지금 오전 후 야간으로 밤낮없이 훈련 열심히 하고 있고요. 반드시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남자부 같은 경우 출전하는 6명의 선수가 모두 성북구청 검도단 소속입니다. 이렇게 한 팀이 서울시를 대표한다는 게 부담감이 클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성북구청 선수지만 저희가 서울을 대표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선수들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을 이제 정신력이나 또 아니면 훈련량으로 극복해서 또 반드시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체전에서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유민석 선수 만나봤고요. 이어서 박다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국체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훈련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진 않았나요? 힘들지만 이번 100회 체전은 저희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힘들어도 체전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이 올해로 100회를 맞이했는데 선수들에게도 남다른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대회와 달리 전국체전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대회와는 달리 전국체전은 각 지역에서 몇 명만 선발돼서 지역의 이름을 달고 뛰는 대회이기 때문에 좀 다른 대회보다 조금 더 특별합니다. 값진 결실 맺길 바랍니다. 네. 유민석 이승준- 선수와 네. 박다영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이 기자, 직접 들어보니까 이 창단 후에 첫 대회를 치르는 이 선수들의 각오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서울시 선수단에 대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100회 전국체전이 오는 10월 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일주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25개 자치구 중 1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서울시 선수단은 약 2천여 명의 규모로 이뤄져 있는데요. 배드민턴과 배구 등 47개 종목에 모두 참가합니다. 이번 전국체전이 서울에서 열리는 만큼 24년 만에 종합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바로 내일 출정식을 열고 각오를 다질 예정입니다. 네. 오랫동안 구슬땀을 흘린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얻어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북구청 검도단이 훈련하고 있는 성남고등학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승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전국체육대회가 100회를 맞이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아픔과 소름도 이겨냈던 전국체전이니만큼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북구청 검도단 연결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늦어도 올 초 발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위례 과천선 노선 계획이 서울시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에서 빠진 이후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노선의 절반 이상이 지나는 강남구에서는 지역마다 역사 유치전이 뜨거운데 이번에는 포위 사거리를 중심으로 주민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구 개포 4동과 서초구 양재 2동이 맞닿은 포위 사거리입니다. 인근에 기업이 몰려 있어 출퇴근 시간이면 10,000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몰리는 곳입니다. 2km 떨어진 지하철역에서 걷거나 마을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빌딩이 다집돼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보면은요, 이 마을버스가 있습니다만은요, 완전 만원 상태입니다. 더욱이 주민들은 양재 RNCD 특구로 지정되면서 관련 인구의 집중이 예상되는 만큼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위례 과천선 역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2월 서울시 도시철도망 계획에서 발표가 보류된 이후엔 현수막과 집회를 통해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주민 2만 명 정도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강역 철도의 특성상 일정 속도가 유지하는 당위성은 인정되나 교통 수요가 많은 구간에는 비록 구간 거리가 짧더라도 역사를 두어 강역 철도망이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한 교통망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천과 서초, 강남을 거쳐 송파 위례까지 연결하는 위례 과천선. 강남구에서 역사 유치를 요구하는 지역은 포위 사거리와 구룡초 사거리, 소금제와 자곡, 세곡 사거리까지 5개 지역 정도입니다. 노선안에 대해 소문만 무성한 상황에서 빠르면 국정감사가 끝나는 오는 10월 이후 연말께는 국토교통부와 지역 국회의원이 토론회를 통해 구체화된 노선안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조직 개편을 진행한 마포구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5월 회기 본회의에서 의원 찬반 투표로 부결된 바 있었는데 이번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진통에 진통을 거듭했지만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상임위원회의 결론은 28명 증원, 구가 제시한 34명에서 6급 이하직 6명이 제외된 것입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런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갈려졌음을 통보합니다. 상임위원회는 현재 직무대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국장 1석과 과장 2석, 팀장 7석 등 10명 증원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돌봄 SOS 사업 역시 증원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서울시 시범 사업이고 정책 사업으로 18명 증원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정책적으로 정원이 책정돼서 향후에 그 인력에 소요되는 만큼 업무를 발굴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돌봄 SO센터의 인력 18명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집행부가 서울시에게 사업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외 행정인력 6명 증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은 신규 업무와 행정 수요 증가 등의 이유를 대며 증원을 요구했지만 정확한 직무 분석을 통한 인력 산정부터 다시 해야 한다며 가로막힌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일반직에 대한 증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는 계속적으로 늘어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원하는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복 업무라든가 축소해야 될 업무 또는 폐지해야 될 업무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내고 효율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마라톤 회의 끝에 28명 증원으로 수정된 정원조례. 상임위원회 통과로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지난 회기에서처럼 의원 표결이라는 본회의 변수도 있어 막판까지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노원구에는 가정집과 똑같은 분위기 속에서 치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정서적인 안정도 가져오고 반응도 좋다고 합니다. 노원 치매 안심센터인 희락당, 어떤 곳인지 박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원구청 5층에 문을 연 치매 안심센터입니다. 경쾌한 음악에 맞춰 치매 노인들이 맨손 체조 중입니다. 목과 어깨를 돌리고 손바닥을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며 뇌에 자극을 줍니다. 지난 5월부터 센터에 나오고 있다는 김재구 어르신. 몸과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예, 하다 보니까는 그게 익숙해지고 또 이것이 치매에 좀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머리가 첫째는 맑아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침실과 욕실, 주방까지 가정집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실내 분위기. 일상생활과 똑같은 환경에서 치료는 이뤄집니다. 인지 능력뿐 아니라 치매 환자의 경우 근력과 균형 감각 역시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낙상 예방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제는 낙상이잖아요. 잘 쉽게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낙상 예방 차원에서 지난 5월 문을 연 노원구 치매 안심센터 희락당에는 하루에도 수십 명씩 치매 환자와 가족이 찾고 있습니다. 옷 갈아입기, 배변과 목욕 등 일상생활에 맞춘 치료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경도 인지장애 등 환자 상태를 구분해 맞춤형 훈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가정 환경처럼 저희가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여서 여기서 실제로 이제 치매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교육도 해보고 같이 실질적으로 한번 교육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노원구 치매안심센터에선 질병 예방 교육과 전화 상담, 주중 센터를 방문하면 조기 검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금천구청역 부산 방향 ITX 선로에 50대 남성이 뛰어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남성이 전동차에 치여 현장에 도착한 구급 대원에 의해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비롯해 선로에 뛰어든 남성의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30분쯤 종로구 효자동의 한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115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나면서 음식점 안의 에어컨과 냉장고 등 집기등이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음식점 에어컨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2000년 전 한성백제 시대의 문화를 만날 수 있는 한성백제 문화제가 이번 주 개막합니다. 올해는 더 풍성해진 체험 활동과 함께 백제 권역 지역의 문화 공연도 즐길 수 있습니다. 태윤영 기자입니다. 백제의 건국 2000년 고도 서울을 열다. 올해 한성백제 문화제 주제입니다.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등 역사성을 기반으로 송파구가 2000년 전 한성백제 시대의 수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올해의 축제에는 백제 건국 설화의 등장인물 소선호와 두 아들 온조와 비류의 이야기가 담깁니다. BC 18년부터 475년까지 약 500년간 우리 송파가 그 한성백제 시대의 그 수도 도읍지였습니다. 한성백제 시대의 그 강성했던 기상과 또 찬란했던 문화를 재조명함으로써 올해 가장 주목할 점은 백제 권역과의 문화예술 교류입니다. 폐막식 때 백제의 사계라는 제목으로 부여 경주 백제문화제의 주제 공연이 펼쳐집니다. 올해 첫 교류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해외 홍보와 관광 코스 개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이 진행됩니다. 대백제 문화권 관련된 지방발달단체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고요. 2020년도에는 해외 홍보라든지 폐행토라든지 관광 코스 개발하고 특히 거리 행렬이라든지 유재 경영 교류 등. 또 올해부터는 풍납토성 자전거 탐방과 몽촌토성 별빛길 등 백제 유적을 활용한 체험 활동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지난해 등장한 지브와이어와 함께 첫 선을 보이는 정글짐과 어린이 병사훈련장도 빼놓을 수 없는 즐길거리입니다. 풍납토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민 투어를 이제 저희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투어와
어린이 도보 투어 이런 부분들을 저희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1994년 시작해 어느덧 19회째를 맞은 한성백제 문화제. 26일 전야제 동명제를 시작으로 27일 본격적인 축제의 막이 오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제16회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서울시 초등학교 야구대회 어제 경기 결과입니다. 배군과 인원의 경기는 인원이 강력한 타선에 힘입어 배군을 10대 0 4회 콜드로 제압했습니다. 갈산과 역삼의 경기는 접전 끝에 역삼이 갈산을 3대 2로 물리쳤습니다. 학동과 화곡의 경기는 학동이 화곡에 8대 3으로 승리했고 길동과 고명의 경기에서는 고명이 1회 2득점을 끝까지 지키며 길동을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한편 27일 시작으로 예정됐던 12강 결선 토너먼트는 대회 일정상 하루 앞당겨 26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서대문구가 주민총회를 거쳐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사업 24개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주민참여 예산사업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바닥 조명 설치와 가정 내 에너지 절약 컨설팅 등이 포함됐고 관련 예산은 13억 4,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앞서 결정된 청소년 참여 예산 선정 사업 등을 포함하면 내년도 서대문구 주민참여 예산은 20억 480만 원 규모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사업은 서대문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제1평화시장 화재를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소방의 무능이라는 비판을 했다고 한 매체가 전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장들이 관내 상황과 특징, 관내 어려움을 모르는 것 같다고 질책했다는데 단어만 바꾸면 꼭 소방에만 국한되진 않겠죠. 모든 행정과 정책이 지역 상황과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말입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